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은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캠퍼스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제 경험담과 그리고 그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회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교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대회 관계자님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연찮은 기회로 수업 도중에 대회 관계자분께서 들어오셔서 대회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 캠퍼스 특허 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연찮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수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2학년 복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에 관한 지식은 아직까지 배운 적도 없었으며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으며 제가 어떤 대회를 나가본 적도 대회 활동을 해본 적도 심지어는 동아리 활동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회만이 가지는 굉장히 큰 매력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블라인드 심사라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즉 심사관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학교라든가 이름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오로지 답안서만을 보고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제 가슴을 뛰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부경대 학생으로서 다른 교외에 있는 다른 명문대 학교들과 공평한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제가 항상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회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며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제가 수상할 수 있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회를 나가서 내가 상장을 하나 받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아닌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원동력이 있어서 이 대회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자세로 임한다면 충분히 수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이 대회를 수상할 수 있었던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참가 신청, 공부, 답안서 작성, 발표 준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부분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문제를 고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문제를 고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고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기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경쟁자 또한 그 문제를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는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수상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각 문제당 수상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풀었을 경우 답안서만 완성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수상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실 방법은 이제 문제의 제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했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그 답안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답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나는 이 답안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바로 찾아야겠다. 원하는 답안을 바로 찾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 문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시할 선행 문헌, 조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단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여러분은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웹사이트 또는 학술정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특허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셔서 관련 서적 서너 권을 펼쳐보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그러한 내용 모두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것은 포털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와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평소에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이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은 키프리스, 키스, 리스 등과 같은 사이트는 저학년의 경우엔 굉장히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인데요. 저도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키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를 검색하는 사이트고, 키스, 리스 등은 논문을 검색하고 뉴스 등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이러한 사이트를 갖다가 이용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 한 가지 웹사이트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안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서를 준비하다가 보면은 함께 신청한 친구들이 하나 둘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나도 이러한 문제가 어려운데 과연 내가 이러한 문제를 완성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때 포기를 하고, 원하는 자료를 찾았음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경쟁자 또한 그러한 이유로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안서를 완성만 한다면 수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입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안서를 갖다가 완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즉 일관성 있게 답안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에서도 현재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대학생들에게 한번 제시함으로 인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도 고민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안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답안서가 틀리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것이 일관성이 없이 작성된다면 심사관님들에게 마이너스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완성된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를 찾았다면 첨가를 하고,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계속해서 완성되어 있는 답안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이시는 것은 제가 선행 기술조사 부분에 있어서 답안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줄글로 사용하지 않고 표로 작성했는데요. 심사관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답안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 엄청 수많은 학생들의 답안서를 한 번에 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줄글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었던 명확히 제시해야 될 부분들을 저는 표로서 구성을 해서 심사관님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답안서를 이제 체크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안서가 통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면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즉 여러분들의 답안서가 심사위원님들을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같은 출발선상에서 발표 심사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앞선 답안서를 제출한 것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첨가해서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떻습니까? 답을 적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답만 적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 풀이 과정을 적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발표 심사가 그 풀이 과정을 적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앞서서 제시하셨던 그 답안서에서 이제 그 답안서를 토대로 심사관님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풀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또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충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발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빈 강의실을 빌려서 PPT를 직접 띄워놓고 처음으로 발표 준비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계속 일어서서 직접 해보는 식으로 해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결과 제가 말의 속도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손짓,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수정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노력 끝에 제가 직접 심사를 하러 갔을 때는
그 심사하는 공간이 제가 준비했던 강의시보다 공간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사관님들의 급작스러운 질문에도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요동되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차분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표 도중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 연습이 완성되었다면 친구를 한번 불러놓고 자기가 준비하는데 앞에서 앉혀놓고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의 어긋난 태도 부분을 피드백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 보이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 준비를 할 때 제출했던 발표 PPT입니다. 여러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제출했던 답안서에서 대표 도면만을 뽑아놓고 이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들만을 뽑아서 구성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했는 이유는 바로 제가 낸 답안서를 심사하는 분들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전공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은 대표 도면만을 보고도 이 기술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다 아실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표 도면만을 확대해서 핵심적인 기술만을 뽑아놓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로써 설명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모든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대회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대회입니다. 이러한 대회에서 제가 수상을 했을 때 저는 교우 내뿐만 아니라 교우 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후에 다른 대회에서도 저는 다른 명문대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또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회를 수상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